새만금 상류하천이 온통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몰래 버리고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습지의 날 기념식이 부안 줄포만에서 열렸습니다. 고창 갯벌 등 서남의 연안 습지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전주영화제 이틀째 일정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배우 정우성 등도 전주를 찾아 축제 열기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동진강의 한 지류 하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방이 쓰레기로 뒤덮여 이제와 쓰레기를 치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진강의 지류인 김제 두월천. 플라스틱 병과 깨진 형광 등 망가진 가전제품 등 주민들이 내다버린 생활 쓰레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서 쓰레기를 수거해보지만 치워도 양이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숲을 뒤져보면서 찾으니까 많아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숲을 사이에는 녹이 쓴 경운기가 방치돼 있고 농업용 폐비닐도 여기저기에서 눈에 띕니다. 화학물질을 담았던 유리병은 물론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성면 지붕까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 100m 넘는 쓰레기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높은 지정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밤시간 버린 것들로 추정됩니다. 농촌 지역은 쓰레기 수거 횟수가 적고요. 특히 농업용 폐기물 자체를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거 책임이 있는 김제시는 인력과 예산 탓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버리니까 그걸 그 구간에 치워지면 하루나 이틀, 일주일 이후에 다시 또 그 쓰레기가 또 채워지니까 저희도 한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쓰레기가 집중 투기된 지역은 두월천 상류 8km 구간에 이릅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으로 흘러드는 하천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남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가운데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이 오늘 부안 줄포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안 갯벌만 유일하게 신청 목록에 빠져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도요새 같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부안 줄포만 갯벌.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 보호지역인 줄포 갯벌에서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은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 람사르 협약이 체결된 매년 2월 2일이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한 뒤 5월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갯벌은 우리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면서 연간 16조 원의 생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나 생물의 다양성 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창 갯벌 등 서남의 연안 습지는 올해 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 신청 서류가 부실해 고배를 마셨고 내년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아쉬운 점은 충남 서천에서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까지 신청 목록에 올라 있지만 유일하게 부안 갯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88년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제한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런 염려들이 있으셨다고. 전라북도는 추가 등재는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은 그 이후에 부안군도 확장 등재할 수 있도록.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어 서남의 갯벌이 우리나라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워낙 상영작이 많다 보니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일 텐데 강동엽 기자가 추천 영화를 정리해봤습니다. 볼만한 영화로는 우선 개막작으로 화제를 모은 야키니쿠 드래곤이 눈길을 끕니다. 일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가족과 이웃을 통해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는 삶의 과정을 씩씩하게 전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운동가가 북한의 고아를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입양하는 과정을 담은 굿 비즈니스도 수작으로 꼽힙니다. 쓰레기 섬으로 추방당한 개들과 이를 둘러싼 음모를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 개들의 섬도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기도 해 관심입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 감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고요. 해안가 마을에 이사온 노년의 여성과 연쇄방화 사건을 다룬 노나와 젊은 연출가의 야망과 몰락을 담은 우리의 최선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중년 부부가 처음 하룻밤을 보낸 곳을 찾아가면서 삶을 되돌아보는 겨울밤에와 부모의 나라인 한국을 찾은 입양아들의 혼란을 그린 회귀도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서 빨리 영화 보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앞으로도 더 찾을 것 같고요. 남은 영화제 기간 동안 되게 많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외 많은 수작들의 정보와 상영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막 이틀째를 맞은 영화제는 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됐고 영화 강철비의 양우석 감독과 배우 정우성이 야외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2회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천년을 뜨고 천년을 잇다란 주제로 내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소리꾼 김난희와 서예가 최루시아의 축하 공연과 한지 패션 대전이 이어집니다. 개막 전에는 심청전이 한지 인형극으로 꾸며지고 축제 기간에는 한지 연날리기 등 풍성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동물원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합경기장과 전북대병원, 우아중학교, 어린이회관 등 모두 4곳에서 출발해 동물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셔틀버스 출발지와 소리문화의 전당, 만수초등학교, 기린중학교 등 7개소에는 5,700여 대 규모의 임시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지난주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으로 남북 교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교류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까지 제기되면서 통일에 대비한 민간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스포츠와 문화예술계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대북 제재라는 국제사회 현실에서 민간과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행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평화 체제를 이끌어내는 교류 협력 확대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반도 평화 체제의 그 새로운 기회가 우리 전라북도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남북 교류가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효과까지 기대되면서 특히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로 남북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활용 같은 다양한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농업을 해서 뭐 대북 쌀 지원을 그 농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산업용지는 필요하다면 뭐 제2개성공단을 갖다가 우리 새만금에 좀 만들어서 함께 생산해서 내보내는 또. 하지만 현실적인 기대나 요구와 달리 돈의 준비 실태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지방선거에서까지 공약 경쟁이 시작됐는데 정작 이를 담아낼 기구나 조직, 민관 협력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게 돈의 현실입니다. 북쪽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걸 어떤 형식으로 교류할 것인지 어떤 준비 기구 이런 걸 만들고 도나 자치단체에도 그 담당 부서도 만들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상회담과 달리 속도감 있는 성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전북은 그 이행 방안인 남북 교류에서마저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라북도는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6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재입주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경우 수십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해야 하고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등 애로점을 호소했습니다. 민중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현재 6%인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상 교복과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고 정부의 기초연금에 5만 원을 더해 35만 원,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월드컵 출정식의 흥행을 위해 티켓 구매에 나섰습니다. 최 감독은 다음 달 1일 전주에서 대표팀 출정식과 함께 열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의 첫 티켓 구매자가 됐습니다. 백제 무왕을 기리는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 금마 서동공원에서 개막해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무왕 제례를 시작으로 서동 선발대회, 또 무왕 행차 퍼레이드, 줄타기 공연 및 체험, 유물 발굴 등 다양한 공연과 경연이 펼쳐집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르익은 평화조성 분위기를 실질적인 평화의 결과물로 만들어내자는 평화통일 실천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교육원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 조성과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과 서훈 신청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반려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